지금부터는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정부의 오늘 대응,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전보다 상당히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사실상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바로 사격 대응 훈련을 했고요. 또 신형 미사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을 하고 또 사드 배치 시기까지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2달 좀 넘었는데 벌써 7번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응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게 지난번 ICBM급 미사일 발사 때부터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맞불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가상이긴 했지만 김일성 광장을 폭격하는 모습을 좀 만들기도 했고요. 또 미국 B-1B 전략 폭격기가 와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ICBM은 남북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국들의 외교안보 전략까지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이 그러니까 1차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때고 네. 그때보다 이번 ICBM급 미사일이 성능이 더 개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2차례 발사 영상을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두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보기 드문 심야에 이루어졌고요. 심야가 보통 낮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한 번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 적이 없는 무평리 이런 곳에서 발사가 됐고요. 또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기 힘든 시간에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더 강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정부가 표현한 것처럼 레드라인의 임계점, 이것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 사드 배치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바로 사드 배치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약식이 아니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하반기나 배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바뀐 그런 얘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바로 어제 사드 배치를 하기 전에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드의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어젯밤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즉시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조기 배치가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사드 배치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에 적절한 견제 조치냐? 그건 10,000km까지 날아가는 건데 네.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드가 당장 북한의 ICBM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일단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ICBM을 우리에게 쏠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이 점은 지난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조차도 ICBM을 북한이 우리에게 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또 북한이 굳이 ICBM을 수직으로 쏴서 우리를 겨냥한다고 한다면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마하 8 정도의 속도를 가진 사드가 정면으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은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예.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ICBM만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다, 이게 충분히 예견이 됐던 건데 사드 조기 배치를 이후에 언급할 거라면 굳이 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하겠다, 즉 사드 배치 시기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네, 그런 지적이 나왔고 국방부에서도 오늘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번 배치가 그래서 임시 배치다, 정식 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거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배치는 추가로 하지만 이와 별개로 어제 발표한 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정해진 절차대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동안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도 지금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임시 배치, 이런 절충안이 나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 어제 이제 미뤘던 거,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하겠다는 게 오늘과의 혼선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인데 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제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사드 발사대를 다 빼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6기가 다 들어가서 한 개 포대가 완성된 상황에서 그걸 과연 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2기가 들어있는 상황보다 더 큰 혼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